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4월 1일 금요일 아침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미니로 시선집중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지방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부 지방은 오전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에 이제 점차 사라지겠고요. 전국에서 맑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 23도, 부산 19도 등 13도에서 23도로 어제하고 비슷하겠습니다. 경상남북도, 전남 남해안, 충북 남부, 강원 영동 및 제주도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4.5도, 부산 10.7, 광주 3도, 대구 6.7, 대전 2.2, 춘천은 영하 0.8도, 강릉이 아침 기온이 꽤 높습니다. 1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혼조세였는데요. 다우존스는 0.25% 내려갔습니다. 12,319.73, 나스닥은 0.15%가 올라가서 2,781.07을 기록했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혼조세로 마감한 것인데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소비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의 방향이 엇갈렸다는 소식입니다. 소비재주겠죠, 소비재주. 예. 하루 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늘 4월 1일입니다만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3월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도 작용했다는 소식이군요. 40초 캠페인 나가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예,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입니다. 전주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멀린 미 합참의장이 서방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카다피군이 타격을 입었지만 아직 한계 상황까지 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죠.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다국적군의 공습으로 카다피의 군사력이 20에서 25% 정도 소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도로는 카다피의 정부군이 와해된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아직도 카다피 정부군의 숫자가 반군을 10대 1 수준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반군이 독립적으로 전투에 나서고 있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반군 병력은 10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중앙정보국 요원을 리비아에 투입해서 반군을 비밀리에 지원하도록 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이 반정부 세력을 지원한 사례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4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네요. 트리폴리의 성직자 마르티넬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목격담을 들었다면서 특히 트리폴리의 부슬림 지역에서 민간인 소유 빌딩이 폭격으로 무너지면서 40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예. 리비아 정부는 다국적군의 공습이 시작된 이후에 외신 기자들에게 피해 지역을 공개하면서 민간인 인명 피해가 대거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 마르티넬리 신부의 제보로 연합군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리비아 정부군과 반군 간 충돌로 1000여 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수가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카다피군의 무차별적인 포격과 공습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다는 신뢰성 있고 일치된 보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한편 카다피군이 다국적군의 공습에 밀려 퇴각하면서 동부 요충지에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뢰가 내전의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속보를 좀 전해주실까요? 후쿠시마 원전 1호기 부근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10,000배 정도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습니다. 방사성 요오드. 예. 지하수에서 이 방사성 물질이 발견된 건 처음인데요. 지하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도쿄전력은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수는 보통 각 원자로의 지하 15m에서 퍼올려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통상 방사성 물질 농도는 검출 한계 이하로 나타납니다. 예. 도쿄전력은 또 제1원전 2호기 건물 밖에 지하 터널에 있는 물에서도 1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200만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통상 운전 중의 수치보다 농도가 수만 배나 높은 겁니다. 예. 또 후생 노동성은 후쿠시마 현산 쇠고기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에서 생산되는 쇠고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도쿄 전력의 이 얘기는 늘 좀 100% 신뢰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투명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이번 상황에서 더 느껴지네요. 유럽 각국은 우편물 폭탄 테러 비상에 걸렸네요. 스위스와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현지 시각으로 31일 잇따라 우편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우편 폭탄은 원전 로비그룹의 건물에서 폭발했는데요. 스위스는 현재 자국 내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5개의 원자로를 가동해서 전력 공급량의 40%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자력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스위스 원전 반대운동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이번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또 소포폭탄이 발견된 그리스의 교도소는 작년 11월 유럽의 각국 대사관에 대한 폭탄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정부주의 그룹 인사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 또 독일에서는 도르트문트에서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를 겨냥한 공격 기도가 적발됐는데요. 현재 분데스리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르트문트 팀은 4월 2일에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입장권 8만 장이 매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폭탄 테러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예, 오감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갔나요? 네, 예, 꽤 오랜만에 내려갔는데 여러 가지 좀 그 영향이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 9월 10일 1,095.50원을 기록한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얼마 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현 정권 출범 직후 수출 대기업을 살려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펼쳤던 고환율 정책의 여파로 그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 결과 물가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여기에 유럽발 재정위기, 또 중동 아프리카의 정정 불안 사태, 일본 대지진 같은 악재가 연달아 터지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하면서 환율은 고공비행을 거듭했는데요. 예, 뒤늦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환율은 1,100원과 1,150원 사이 박스권에서만 한동안 등락을 거듭할 뿐 좀처럼 1,100원 밑으로 내려서지는 못했는데요. 급기야 어제 하단을 뚫고 내려섰습니다. 예, 숫자만 놓고 보면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꽤 의미가 커 보입니다. 예. 향후에 환율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원화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만큼 국내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예, 코스피가 어제 2,100선을 다시 넘어선 것도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주식 매입에 따른 결과입니다. 예, 일본 대지진 이후 엔화 가치가 추락한 것도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을 원화 매수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세는 환율의 추가 하락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경우 지금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 더 많은 달러로 바꿀 수가 있어서 이를 노린 외국인들의 원화 매수세가 몰릴 경우 환율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과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이냐, 즉 속도나 또 하락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 될 텐데요. 예, 수치상으로는 리먼 사태 전으로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때와 같은 환경이냐 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 또 환율은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부 변수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달러 매도, 원화 매수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수출 기업들로선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환율 하락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재료값 인하 효과가 있긴 하지만 해외 매출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중소 전기 전자 업종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집니다. 대기업들은 현지화 전략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놓은 상태여서 다양한 화폐로 수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분산이 가능하지만 예,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수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감소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물론 또 환율 하락을 반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나 할까요?
있는데요. 그 항공업체는 환율 하락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로 수익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원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서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식품 제조업체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주로 한숨 돌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지금 환율 수준으로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환율이 아직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계열사의 그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상속 또 증여세를 회피하는 이른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어제 이런 행위에 대한 그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유관 부처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감 몰아주기는 그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한 뒤에 이 회사의 주식을 자녀 등에 넘긴 다음에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일감을 몰아줘서 그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관행인데요. 예.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근거가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정부는 이런 관행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향후 과세 요건이나 또 이익 계산 방법 등 그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서 변칙적으로 증여된 부에 대해서 세금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 과세로 이어질지가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계획이 발표되긴 했지만 방향 제시 수준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심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이제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레임덕 방지 차원에서 그 동반 성장 정책이나 물가 관리 등의 비협조적인 기업들 길들이기 차원에서 꺼낸 카드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예. 실제로 재계는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라진 관행을 꺼내서 기업 활동을 옥죄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공정사회를 논하면서 어떻게 변칙 상속 증여 문제를 제외시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반박하고 있는데요. 편법적 상속, 증여를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 탈루 현상과 함께 조세 정의 차원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판단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과연 그 정부와 재계 간의 힘겨루기 상황이 앞으로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문화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테나시아의 강명석 편집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일일 드라마 작가와 연기자 얘기를 하면서요. 예, 비슷한 시기에 두 연기자가 출연한 드라마에 직접적인 비난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MBC 욕망의 불꽃의 조민기 씨는 최근 트위터로 녹화 당일 배우들에게 대본을 던져주며 끝까지 대본의 완벽함을 배우들이 제대로 못해준다고 하더라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예. 작품의 작가 정하연 씨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건데요. 이에 정하연 씨는 쪽대본을 준 적 없다면서 조민기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조민기 씨는 다시 또 트위터로 명예훼손이라고 말을 했냐, 나는 영혼훼손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또 맞섰고요. 예. 그리고 KBS 일일 드라마 우설아 동해아의 출연자인 박혜민 씨는 기자 간담회 중에 우설아 동해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경박스러운 그 역할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역을 하겠냐, 계속 섭섭하고 짜증나고 슬픈 일들이 드라마에서 계속 벌어지고 작가분들의 팬때에 내가 놀림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배우들이 작가한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드라마가 끝난 뒤에 배우가 제작진에게 아무래도 내용상이라든가 아니면 흥행에 관해서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좀 약간 그 소심한 항의로는 이제 그 종영을 하고 나서 그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종영 파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불참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시청률이 안 좋다든가 제작상의 잡음이 좀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우입니다. 예. 반면에 이 두 작품은 상당히 좋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설아 동해아의 그 경우는 시청률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무리한 전개로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고요. 예. 박혜민 씨 캐릭터가 굉장히 좀 단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주인공 배우들의 엄마 역할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잠깐 그 얼굴 비춰가지고 무슨 굉장히 똑같은 패턴의 대화만 하고 사라지는 예. 이런 배역이었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조민기 씨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배역 중에 하나였고 작품도 갈수록 좋은 반응을 얻어서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하연 작가 같은 경우는 쪽대본을 준 적이 없다고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인터뷰에서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다만 조민기 씨는 캐릭터의 성격이 잘 연결되지 않고 내용 따라 캐릭터가 계속 변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정하연 작가는 반대로 작품의 특성과 출연진의 분량상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고도 주장했고요. 그만큼 작품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둘 점은 박혜민 씨나 조민기 씨나 어느 정도 이런 비판을 해도 좀 속된 말로 그리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비판을 할 수 있는 배경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전이라면은 인기 작가마다 누구누구 사단이다라는 말과 함께 자주 캐스팅하는 연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경향이 있죠. 같은 작가에 같은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연급들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만큼 작가들 영향력이 연기자에게 굉장히 컸고요. 드라마 제작 편수나 작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워낙 많은 드라마 작가들이 있고 조민기 씨라든가 박혜민 씨처럼 상당한 경력이 있는 배우들은 일할 작품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 박혜민 씨 같은 경우는 뮤지컬 스타이기도 해서 아예 다른 분야에서 또 영역을 개척했고요. 예전하고 다르게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의 시선인데요. 예전에는 대중이 이런 식의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서 결코 좋은 시선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KBS 출발 드림팀에서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게 그 게임을 하는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재도전 기회는 없음이란 자막을 썼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나는 가수다에 대한 좀 장난 섞인 공격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공개적인 그 공격을 한 건데 이런 식의 공개적인 그 비판 또는 비난은 인터넷에서 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비판하는 영어로 디스리스펙트 줄여서 디스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흔히 쓰이기 시작했고요. 디스가 그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문화인 건데 딱히 이렇게 공개적인 비판을 설명할 그 단어가 국내에는 좀 없다 보니까 아예 디스라는 외국말을 쓰게 된 거죠. 그만큼 공개적인 비판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요즘 리얼리티 쇼에서 독설가들이 심사위원으로 꼭 등장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런 캐릭터는 굉장히 좀 비호감이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독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죠. 언론에서 또 그걸 또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이런 어떤 흔히 좀 속된 말로 싸움 구경을 붙이는 게 언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그 공개적인 비판 같은 것이 연예인과 언론 모두 좀 이른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칭찬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했다 이 한 번으로 기사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비판이나 비난은 그 대상의 입장 표명이 계속 이어지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면전에 대고 비판하는 건 여전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앞서의 경우처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트위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문제되는 발언이라면 또 비난을 받겠지만은 적정 선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다 보면은 비판한 사람을 편드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은 비판하는 상대가 안티 한 명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또 그리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비판받는 상대가 이른바 비호감이면 더더욱 그렇게 되고요. 모든 유명인들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척하면서 사실상 공적으로 발언을 하는 일도 굉장히 요즘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이 이런 일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면서 말 그대로 좀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끌어모으는 부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조민기 씨와 정하연 씨의 갈등만 해도 제가 좀 보고서 저래도 되나 싶었던 게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는 두 사람을 꼭 무슨 대결을 붙여놓은 것 같은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질문하듯 그런 메뉴를 꾸몄는데요. 정말 좀 이 정도면 싸움 구경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와 배우 간의 드라마에 대한 시각차의 문제라든가 제작 방식의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식의 기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묻혔죠.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된 두 사람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서로에 대한 공격만 남은 건데요. 예전에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적인 일들을 이런 식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기사로 내고 또 그걸 대중이 소비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일이 좀 옳은가 하는 부분이 좀
그 좀 의문이 들고요. 예, 예. 물론 싸움 구경이 재밌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싸움 구경 자체를 좀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은 좀 정말 전 국민이 트위터로 스스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에서 그게 기사화되지 않을까 바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예. 문화포커스 테나시아 강명석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자로 1208 쓰시는 분께서 일산 자유로에 갑자기 안개가 너무 심해져서 앞차도 잘 안 보일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다음 순서 넘어가야 되겠네요.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어제부터 낮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제대로 봄이 찾아온 것 같죠. 오늘 60초 풍경에서 특별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인 아기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만드는 티는 이렇게 지금 입으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는 티예요. 키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4살인데 좀 작은 편이에요. 90 하시면 돼요. 이게 앞판, 여기 뒷판. 이렇게 올라와서 두 번째 그림. 소매는 앞뒤가 없어서 그냥 달게요. 얘가 이렇게 박혀야 돼요. 화이팅! 아무리 버린다 그래도 안 버리게끔 만들어야지. 못 만들 땐 딸 엄마들이 더 행복하다니까. 똘이 아직 안 됐어요? 이게 밑단이 밀려갖고 한 반 다시 뜯었어요. 완성만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언니? 오, 완전 애교 됐는데. 진짜 하나다, 언니. 우리 작은 딸이 좋아할 것 같아요. 둘째가 공주풍인가 봐요? 사진 찍죠? 언니 애교 예쁘게 예, 어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김미라 씨 댁에 각자 손에 이렇게 재봉틀을 든 아기 어머니들 6명이 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아기 엄마들이 함께 재봉틀 앞에 앉아서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제는 아이들이 입을 봄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올봄 아이들이 훨씬 더 예쁠 것 같습니다. 60초 풍경 이하나 리포터의 취재였습니다. 노래는 영화 제8요일에 흘렀던 마멍 라플리 벨루 디몽드. 어렵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바깥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루이 마리아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예. 자신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 언론은 일단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는 전반적으로 뜨악한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고요. 박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대 공무원 노조 소속 직원과 학생 등 200여 명이 어제 오후 3시경에 대학본부 건물 4층 복도를 점거하고 오연천 총장 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했다가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쯤에 일단 해산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침부터 다시 또 출근 투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오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한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서울대 노조 등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준비위에 이 노조 직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직접 참여시키거나 이 노조의 위안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해 서울대 노조는 그동안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를 해왔 그런 입장을 이제 견제를 해왔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서울대 측은 서울대 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직원 노조나 학생 등 각 학교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한미 양국이 북한의 국지 도발 때 한국군 합참의장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미군 병력과 장비를 사실상 지휘하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우리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미국 전력의 종류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북 정찰 감시 전력, 포병 전력, 각종 헬기 전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위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사개특위 6인 소위가 내놓은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서울신문 기자에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의 특별수사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 등 일선 검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예. 중수부 폐지안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지금도 경찰에 수사 개시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수사 종결권까지 포함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이 복종 의무를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이 사개특위 6인 소위는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예. 한 발 더 나가는 건데요. 검찰 쪽이 좀 긴장하겠네요. 네, 이에 대해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중수부는 고위층의 비리부패를 수사하는 곳이다. 국민이 폐지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법무부는 이규남 법무장관이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6인 소위의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예.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데요. 그러면 이 관계자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경향신문이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독도 기술에도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사역과 무도에 동도와 서도의 바위 및 골짜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대한봉, 일출봉, 첫섬 등은 임의로 추가한 지명이라고 하고요. 탱크바위, 동키바위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한 옛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한 출판사의 중학교 사역과 무도에는 넙덕바위를 넙적바위로 잘못 표기해 놓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한 출판사의 고등학교 지리부도에는 삼형제골바위를 삼형자바위로 잘못 표기했고 예. 표준지명이 아닌 물개바위, 장군바위 등을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 제각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역과 부도는 울릉도 지도만 실었을 뿐 독도 지도를 따로 싣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무감각했네요. 예, 10여 종의 중고등학교 사역과 부도는 동도의 좌표를 표준 현황으로 고시된 동경 131도 52분 10.4초와 다르게 적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독도 관련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일본의 마스모토 다케야키 외상이 교과서 문제와 관련한 권철현 주일 대사의 항의 방문을 이틀째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권철현 대사는 30일부터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본 외무성 측은 국회 일정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방일 등으로 일정이 여의치 않다면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의 방일 날짜는 31일이었고 권철현 주일 대사가 이 방문을 요청한 건 30일부터였으니까 말이 예. 좀 안 되는 거고요. 상대국 대사의 방문을 이렇게 투명치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일본 외무성은 2008년 7월이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사를 개정한 데 항의해서 방문한 권철현 대사를 당시 외상이 아닌 사무차관이 면담하도록 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뭐 따져보면 결례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친일파 후손 64명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이 친일재산 추정 및 국가 귀속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5대4의 의견과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친일재산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일제 식민통치기구에 참여하거나 고위관직을 받은 경우 그 지위는 친일재산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취득한 재산은 친일 재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좀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죠. 5대4인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근거해서 친일 과거사 정사는 헌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라고 전제한 다음에 예. 친일 재산 소급 박탈이라는 이례적인 경우는 헌법 이념에서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7대2.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게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 군 형법 조항이었는데요. 이 계간, 그러니까 남성 간 성행위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예. 이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92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이 현재는 위헌 심판이 제청된 사건의 피고인이 계간이 아닌 기타 추행으로 기소된 점을 들어서 계간의 위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추행 부분만 판단을 했는데요. 예. 이 현재는
형법과 성폭력처벌특별법이 있는데도 따로 군형법에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과 집단적 공동생활을 본질로 하는 군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에 예.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기타 추행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공동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 방안을 내놨는데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현행 7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공개 방식도 광고 게재뿐 아니라 인터넷 공개까지로 넓히는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예.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도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다음인데요. 이 체납세액의 징수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민간 위탁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악용하거나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0개 4년제 일반 대학을 조사를 했는데요. 졸업생의 90%가 B학점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A학점이 35.4%였고 B학점이 54.9%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율은 재학생보다 15%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 예. 이 취업난 때문에 학점 관리를 하는 졸업생들이 뭐 재수강을 한다든지 이래서 학점을 높인 결과로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졸업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학생 비율은 국공립대가 94.4, 사립대가 89.3%였고요. 예. 수도권 대학이 91.4, 지방대가 89.6%였습니다. 평균 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한국외대 졸업생의 평균은 80.70점, 포항공대가 79.53점, 연세대가 78.81점, 고려대가 78.63점이었다고 합니다. 예. 학점이 좀 후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40대 여성이 지난 11일 이 대구시 두류공원 안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예. 경찰이 차 문을 열어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의 영정 사진을 안은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아들의 유골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의 아들은 지난 7일 밤 경북 경주에 있는 자택에서 50대 전모 씨가 쏜 이 공기총 2발을 맞고 숨졌는데 이 전 씨는 이 여인이 자기 동거녀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줘서 가출을 도왔다면서 공기총을 들고 돌아가던가 이 집으로 들어갔고요. 예. 혼자 있던 아들의 머리에 공기총을 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아들의 피살 원인을 자신이 제공한 것 같다면서 비관해 왔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것으로 경찰은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공약 파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는 것도 진정한 애국이자 용기다. 이런 반응이 친이계 쪽에서 나왔고요. 대권 후보가 지역 기반만 생각한다. 이런 반응도 또 여권 내에서 나왔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 폭풍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보이는데 관심은 이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을 또 발표하느냐. 또 이 내용 중에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그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친박계 중진으로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에서는 그 박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좀 높아서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예.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뜻밖입니다. 이 어제 발언은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예. 세종시 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 접근 방법이. 그리고 발언도 워낙 절제되고 정제된 그런 내용이라서 오해 소지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예. 송 교수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네. 청와대 쪽에도 실제로 굉장히 좀 이 반응에 대해서 불쾌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질문이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표의 그런 발언 그 의도는 확대 해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죠?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는데 예. 이 뜻은 정부하고 대통령의 경제성 또는 효율성 계산 방식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아시는 대로 영남에서는 그걸 뭐 아주 험한 말로 속임수라고 지금 그 규탄을 하고 있는데 박 대표는 어제 예. 일단 그걸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 내용이 앞으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믿는다라는 예. 건데 사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구태여 그걸 가지고 뭐 기분을 상할 이유가 없고요. 예. 세 번째 내용이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래야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예.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말씀이라도 아니하고는 당이 배겨내지를 못할 겁니다. 예.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하기보다는 그래도 박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두는 게 그나마 당을 받쳐주는 힘이 될 텐데 예. 이 내용이 워낙 정제된 내용이라서 오해 소지도 없었는데 왜 그럴까요? 예. 네.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자면 공약을 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 지금의 판단이 과연 미래의 이익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이건 뭐 따로 얘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판단에 대해서는 어제 예. 지금 당장은 뭐 경제성이 없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금 2만 불 1인당 소득 2만 불 시대에서 예. 3만 불 4만 불로 가자 그러면은 뒤처진 대전 이남 지역의 산업 지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비전과 꿈과 구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국제적인 물류를 위해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예. 웬만한 그 수출 화물이나 수입 화물이 항공으로 처리되고 있는 21세기 형편에 비추어 봐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꿈이 있는 사람이면은 예. 당연히 해야 될 얘기입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물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박 전 대표가 그 당시에 예비 후보로서 공약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내년 대선에 후보 경선에 나설 때 역시 같은 공약을 내세울 생각은 뭐 틀림이 없으신 것 같네요. 박 대표가 사람 욕심이 많아서 예. 우수한 인재들을 부지런히 만나시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지혜를 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딱 찍어서 그때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제가 할 입장은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예. 그렇죠. 송 교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같은 친박 진영에 있는 유승민 의원은 그 얘기를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의 흐름을 봐서는 당연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엊그저께 처음에 나왔을 때에 다시 신공항을 재추진한다고 할 경우에 그렇다면 또다시 영남권에 갈등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자칫 또 족쇄가 될 가능성 이것을 염려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이 이야기를 대표께도 말씀을 안 드린 채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공항 건설 방식을 놓고 틀에 갇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가령 일본의 나고야 앞바다에 인공섬 만들었던 중부공항 그거는요. 민간 자본이 도요다, 중부전력 이런 데서 50%를 대고 중앙정부가 40%를 대고 나고야 현 정부가 10%를 대가지고 간사이 공항보다 한 3할 정도 더 싼 가격으로 지었습니다. 앞으로 지을 공항이 반드시 중앙정부 예산만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인천공항 관리를 맡으려고 그랬던 가령 호주의 어느 재벌이나 뭐 방콕공항, 히드로공항 이런 거를 관리하는 대국제 자본이 예. 우리가 돈을 대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돈 되는 놈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굉장히 열려 있는 거라서 어디에다 뭘 짓는다 그러는 거 하고는 관계없이 필요하다 그러는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일단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꼭 그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열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러고요. 우리 경제 규모가 예. 세계 랭킹으로 치면은 75년도에 그러니까 3번 5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났을 적에 예. 37위랬습니다. 예. 그 뒤에 매 5년마다 10계단도 올라가고 8계단 올라가고 4계단, 2계단 그래가지고 95년도에 13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16년이 지난 지금도 13위입니다. 예. 제자리 걸음을 했는 거예요. 한 번 더 떨쳐 일어날라 그래는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리더 같으면은 예.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 자동차 10만 대밖에 없을 적에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듯이 그런 꿈에 의지한 선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나는 그런 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다만 또 그 혹시 이 물론 이제 홍사덕 의원님의 개인 생각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예. 또 의구심을 갖는 쪽에서 그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예를 들면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공항을 건설한다고 해서 즉 정부의 부담을 좀 줄인다고 했을 때 추진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돈을 대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좀 그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그때 실제로 재추진이 용이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대구가 삼성그룹의 발상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삼성그룹에 우리 김범일 시장이 목을 메고 바이오 산업은 이쪽으로 좀 가져와 주십시오 그랬는데 삼성에서 딱 한 줄 회신을 보냈어요. 예.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제공항, 물류공항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게 없어서 곤란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전 이남 지역에 제대로 된 국제 자본이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도 또 수도권과의 이 엄청난 격차를 줄여가기 위해서도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국제공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수도권에서 뭐를 빼앗기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 여론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공약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총선 때는 각 의원들이 다 이제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은 실제로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공식화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그 유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톤으로 봐서는요. 대선 때 일은 대선을 끌고 갈 좋은 인재들이 결정하게 해야죠.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일테면 이제 영남 지역의 민심을 좀 달랠 수 있을 것인가를 청와대에서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미안한 마음의 표시는 아마 하시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얼마나 미안하시겠어요. 그쪽이 또 고향이시고 그렇게 진정 어린 미안해하는 마음의 표시가 있으면은 또 박 대표가 장래할 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 언저리에서 어떻게 저희가 욕먹어가면서 견뎌내야지요. 그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각 지역에서 격하게 반응할 때에 대구가 지역구인 친박계 의원들이 중심으로 돼서 모여서 이제 그 얘기하는 와중에 대통령 탈당 문제도 얘기가 나왔다. 이건 이제 공식 욕은 아니지만 일단 입엔 담았다는 얘기가 이제 유승민 의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홍사덕 의원 대구 의원들 모였을 적에 예. 그걸 그 성명인가에 담작을 해서 내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안 된다 그랬고 뭐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는데 나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엔 이건 경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하여튼 예. 예. 오늘 말씀을 어떤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은 많이 좀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 저희 고향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범절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고성국 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공항 건설 백지화 논란 이후에 정치권 전체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또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고성국 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나온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의견. 아까 홍사덕 의원은 매우 신중하게 정제된 발언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만일 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의외다. 네. 이런 얘기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네. 고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도 예상을 못했다면 그건 청와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상황을 봤다는 뜻이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금껏 나의 길을 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굳이 이명박 대통령과 무슨 차별화를 의도적으로 한다거나 뭐 먼저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생각이 다를 때는 확실하게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어제 발언은 두 가지 아닙니까? 약속을 안 지키게 돼서 유감이다. 두 번째는 이 신공항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랬잖아요. 예. 이 아마 두 번째 쪽에 방점이 있을 겁니다. 예. 계속 추진해 갈 것이다. 뭐 홍사덕 의원은 워낙 조심스러우니까 이걸 대선 공약으로까지 연결하는 걸 경계하셨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공약을 한 겁니다. 예.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발언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이름이 직접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나 만약에 이런 상태를 청와대나 친이계가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예. 박근혜 전 대표한테 강하게 이제 역공을 해온다면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맞받아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그래서 이제 관심이 더 가는 것이고 또 딱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이제 친이 진영에서 어떻게 나오냐도 역시 관건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친이계 반응이 좀 엇갈리지요. 예. 당장 영남권에서는 친이 친박 없이 박근혜 전 대표가 신공항 계속 추진한다 하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신공항 문제만은 박근혜 대표와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 행동을 예.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친이계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 총선과 또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신공항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여권 내의 내용은 지금까지 친이 친박 간의 갈등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예. 지역적으로 워낙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만약에 비판을 하게 된다면 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확전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작년 8월 21일 날 이명박 박근혜 회동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노력한다.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두 사람이 같이 노력한다. 이런 신사협정을 맺었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를 잘 마치고 이명박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박근혜 전 대표의 도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예. 일부러 박근혜 전 대표를 자극하거나 벼랑으로 밀어붙여서 극단적인 갈등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 예. 입장에서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런 발언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침에 나온 뉴스 보도로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어제 박근혜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겠냐라는 보도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그 발언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발언 수위가 뭐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네네. 고 박사 생각은 아예 그 얘기는 언급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의 기조도 아까 홍사덕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지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기자회견 아닙니까? 예. 근데 이 기자회견에 박근혜 대표를 비판하는 식으로 기조가 들어가 버리면 예. 전혀 앞뒤가 맞지 않죠. 예. 아까 얘기를 잠깐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그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 이것을 이제 그 대선 공약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홍사덕 의원은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내용은 아무튼 추진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이미 다 바깥으로 내놓은 얘기인데. 그렇죠. 대선 공약으로 가지고 가는 것까지는 확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지금도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총선에서 물론 뭐 그 각 지역에서 다 내놓겠죠. 근데 대선 공약까지 갈 수 있냐 하는 문제는 또 달리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 점은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어떤 성격적 특성에서 좀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이걸 공약으로 이미 내세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모두 다 신공항 건설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죠. 예.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이 이제 내년으로 오면서 다시 이걸 공약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예. 조심스러워하지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공개적으로 쭉 얘기해 왔고 이 긴박한 상황 백지화 결정이 난 바로 다음 날 다시 추진을 강하게 얘기한 것은 예. 사실상 공약을 내건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약간의 알겠습니다. 부담이 따르더라도. 예. 근데 다시 아주 그 기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공약으로 됐던 것을 그 뒤집어야 되는 상황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대통령이 되기 전의 판단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의 판단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요인 때문에 판단이 달라졌을까? 아마도 이제 정말 이 신공항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결과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백지화로 방향을 잡은 것 같거든요. 백지화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이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백지화를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표라든지 이후의 정치 행보에서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의 부담을 좀 떠넘기면서 뭔가 반박근혜 어떤 기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인데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논리로 백지화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이 경제 논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은 만약에 이 백지화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예상되는 영남권의 격렬한 반응이 제대로 현장감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면 그렇다면 이번처럼 이렇게 졸속으로 백지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세종시 문제도 그랬고 과기벨트 때도 그랬고요. 이번 신공항 때도 보면 청와대의 정무기능이나 민정파트 쪽이 어떤 국책 사업이 실종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지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현장감을 갖고 제대로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청와대가 지나치게 안이하게 나이브하게 상황을 보고 사태를 드라이브하다 보니까 사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정책이 자꾸 주저앉으면서 생길 수 있는 레임덕 현상에 대한 얘기도 심각하죠.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공무원이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이라도 국책 사업이라도 어떤 공무원이 어떤 국민이 이건 지켜질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순간 정권의 힘이 떨어지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였습니다. MBC 라디오 한일 간 독도 갈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냥 나대로 간다 이런 모양인데요. 주일 대사인 권철현 대사는 일본 외무성 항의 방문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받질 않아서요.
대지진으로 경황이 없는 일본 정부가 왜 이 문제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98년에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임명되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이후에 독도 연구에 몰두했고 2003년에 한국에 귀화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이 1905년 이전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한 바 없다 이런 사실도 공개한 바 있는데 오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건 뭐 한국을 비롯해서 다 굉장히 크게 비판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그냥 나대로식으로 나온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역시 그 일본 내 좀 그 전체적인 현상을 좀 말씀드리면요. 예. 일본 민주당 내 분열 현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자와파하고 칸나오토파가 예. 대립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칸나오토를 사임시켜라라는 목소리가 일본 민주당 내에서 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것이 현재 칸나오토 총리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긴 오자와 전 간사장 파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되다가는 한국에 유리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번에 행동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 칸나오토 총리로서는 그동안에 얘기해온 바로 보자면 이번 독도 교과서 문제는 좀 약간의 의외이기도 했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자와파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어떤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나오토 총리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민주당 전체로 놓고 볼 때에 과연 영토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자민당보다 더 유한 그런 정책을 써왔느냐 그건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일본 집권 세력 내의 분열로서만 그 결과로서만 보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전체로 보면 더 일본 민주당 자체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은 행동이나 결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제 소개해드린 얘기도 있었는데 일본이 철저하게 매뉴얼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 시스템은 총리도 손을 못 대는 시스템이다 이런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 관련해서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별 의미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매뉴얼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나요. 1980년대 수상이었던 나카소네 전 수상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한 우익 세력의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미연에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상에게는 그런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권력은 있어도 권위가 실추된 현재의 일본 수상들의 실상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예도 있는데요. 2008년에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신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여기에 이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재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하토야마 총리가 그걸 철회하게 만든 바가 있고 2007년에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리나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수정이나 삭제, 철회 혹은 연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매뉴얼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모양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4월에 공개될 외교청서라든가 7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방위백서라든가 그리고 내년 고등학교 교과서 이게 다 이제 같은 내용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대로 갈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도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영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에 편승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건 계속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기조가 조용한 외교라는 기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마냥 조용한 외교만 할 수는 없다라는 기조도 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 네. 그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시리오 지배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일단 그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도를 놓고 협상하자라는 그러한 제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단호히 거부를 해야 합니다. 예. 물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쪽에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쪽에서 반박하고 있는 그 한국 쪽의 논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그 일본에서는 1951년에 당시 연합국하고 일본 사이에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졌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고 하는 공식 문서를 한국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른바 이제 그 당시 러스크 국무성 차관보가 보냈다는 러스크 문서죠.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본 웹선 사이트나 여러 곳에서 다 공개하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이번에 일본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쪽 논리라는 거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일본 쪽의 논리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역시 불법 점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논리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극복해야만 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 보시기에 그에 대한 반박 논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연구를 하셨다면? 저는 그 부분도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연합국하고 그 일본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연합국 전체가 합의를 해 나가면서 조항을 결정한 거죠. 사실상 전체라고 하면 50개 나라 정도였으니까 그 대표의 11개 나라가 그러한 권위를 그러한 그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러스크 문서는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네요. 아주 중요한, 아주 중대한 그 하자가 있고요. 미국만의 견해였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이쪽에서는 연합국 합의로 봐왔던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도요. 일본도 한국이 그 부분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그러한 논리.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 땅이다라는 논리를 세계적으로 홍보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없었던 문서는 이게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거죠. 이런 것을 극복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미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을 더 우려하면서 그런 것조차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미 감정을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다시 말해서 그 논리에는 논리로 부딪혀서 극복을 해야 되고 실효적 지배는 또 실효적 지배를 또 강화시키는 그 양면 작전이라고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그 양쪽으로 하면서 그러나 협상 테이블은 그 거부하면 됩니다. 협상 테이블은 물론 지금까지 기조처럼 거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요. 그런 거죠. 오늘 좋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이 문제가 불거지면 저희가 도움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즉시 그것을 피했다. 두근두근 공허함이 흩어졌다. 그 향수 때문에 나는 그 대가를 아주 빨리 치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점수가 전체 성적에서 상위 10위권을 벗어났습니다. 순위를 보다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은호였습니다. 그것은 누적된 성공이 아니라 부의추홍의 실망이다. 나를 보고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적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통 KYNGOC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니, 정말 의심스럽네요.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는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 번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은 물 위에 떠 있는 부표와 같아서 때로는 위로, 때로는 아래로 떠다닌다. 드디어 메르세데스 벤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지 43일이 지났습니다. 당신도 아무것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길을 잃었다. 문이 너무 빨리 열렸어요. 부이용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여행자처럼 차갑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증기를 들고 걸어 들어왔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신경을 짓누르는 듯 똑바로 앞으로 걸어갔다. 나는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감히 분노에 맞서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프로그램에 응답하고 의자를 꺼내 편안한 자세로 앉아 발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오만하고 차가웠다. 나는 갑자기 그가 더 이상 10대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수학 문제. 그녀는 잘못했지만 아래의 응용 연습은 정확했습니다. 영어 에세이를 마치겠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배는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노부인은 집을 나서더니 마지막 문장에 화가 난 듯 입을 열었다. 대결에서 공기가 얼었다. 오랫동안 침묵했다. 갑자기 부이가 갑자기 일어섰다. 로앙 NGOCC,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